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스페셜 토크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방송인 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좀 많은 사실 생각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모를 때 대학로에서 제가 대학로라는 곳을 일군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대학로에서 제가 10년 동안 컨텐츠를 해서 KBS가 뺏어간 사례로 아주 정말 악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한 사례죠, 제가. 예. 그 대학로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최초로 그 국가에서 지정한 어떻게 보면 로컬들을 모이게 한 그곳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부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행사를 바라보니까 정말 얼마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로컬을 잘 정말 가꾸고 그다음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철학을 잘 이어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선 어떻게 보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좀 만나보고 싶었던 두 분을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아남기가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아남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꿈과 그다음 희망, 그다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이신 분들 현재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시고 오신 분들 있나요 혹시? 계시네요.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예, 계시네요. 다 모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로. 자,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한 로컬이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님이십니다. 성수동을 또 핫하게 만들었고 성수동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니언의 우리 여주영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또 한 분은 셰프, 방송인, 못하는 게 없죠.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이면서 이태원 경기단길을 진짜 핫하게 만들고 정말 저랑 같은 억울하게 힘들어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경각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방송인 우리 홍석천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제가 잠깐 앉아서 방송처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부터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성수동이랑 미아 그리고 안국에서 카페 하고 있는 어니언 대표 유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지영 대표님. 성수동에서는 조금 힘을 못 쓰지만 이태원에서는 조금 아직 힘이 남아 있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사실은 제가 어니언을 SNS를 통해서도 너무 오픈 때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 이제 제 후배들이 어니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저한테 한번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 질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컨셉을 대표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알고 싶지만 살짝 너무 잘 되니까 살짝 질투가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안 갔어요. 아직. 네. 그러면 조만간 가보려고요. 밑에 후배분들은 다 갔다 오시고. 네, 동생들 다 보냈죠. 그렇군요. 가서 좀 알아봐라. 배울 거 있으면 배워보자.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떻게? 어... 방송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고. 네, 근데 저도 이태원 갔었을 때 네. 그 태국 음식 네. 먹었고 농이 아니라 진짜 되게 입지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 드셔보셨어요? 물론이죠. 이야. 저희 집은 뭐 그런 집이에요. 요즘에 좀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근근히 버텨갑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로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롤모델, 희망, 좋은 이야기도 들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거나 힘들거나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부터 이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성수동에 제 1호점이 여기서 먼저 있었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오시게 됐으며 어떻게 성수동에 그 공장을 알게 되었는지. 그 사실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브루클린이었습니다. 브루클린. 그러니까 한참 브루클린에 있었을 때 사업차 일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요즘 시대 말로 바이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뭐 패션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리적으로도 뉴욕을 다리 건너에 있었던 것들이 부동산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2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면서 성수동에 왔었을 때 그 비슷한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네들이 갖고 있는 러프함 그리고 지상에서 지나가는 전철들. 전철역.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러프함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땐 아니 근데 그 브루클린을 그렇게 가서 영감을 받았으면 그때 브루클린 땅을 사든가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뭐 윌리엄스버그라든가 그쵸, 뭐 그쵸. 덤보라든가 이쪽을 쭉 샀어야죠. 저는 벌써 20년 전부터 다녔던 데인데 샀어요? 언제부터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돈이 없었죠. 아 이런 게 뜨는구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예. 근데 사실 그 관점이면 성수동서 샀어야 하는데 그렇죠 샀어야죠. 네, 근데 당연히 안 산 거예요? 어니언? 못산 못 샀죠. 아, 진짜? 네. 바보. 그걸 샀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샀으면 여기 못 모셔요 우리. 땅 주인 너무 좋았겠다. 아니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시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네, 5년 전 성수동의 그 공장은 뭐 하던 공장이에요? 그 예전에는 금속 공장이었고 금속 공장. 그 다음에는 신도리코라는 기업이 복사. 네 서비스 센터 같은 서비스 것으로 센터. 사용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센터 그 뒤에는 그냥 폐허로 남아 있고 예전에 구멍가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비밀 아닌 비밀인데 그 옆에 건물도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임대하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세워줄까라고 했던 곳이 바로 지금의 언니입니다. 야.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래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그 쓰레기가 한 저 정도까지 차 있었던 공간이어서 외관만 보지 안쪽에는 어떠한 공간의 구조상 알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행사하고는 이곳도 공장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그렇죠. 혼다의 서비스 센터. 아. 예, 여기가 이제 그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전시장으로 아. 이제 탈바꿈 이제 한 거죠. 혼다가 나갔나요? 어디로 갔겠죠. 이게 저는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그분도 뭐 대단하시네요. 배포 크신 거죠. 음. 건물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빌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석천 씨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은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여서 앞섰죠. 저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촬영차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외국의 어떤 핫한 동네들을 제가 좀 95년부터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홍콩이나 뭐 도쿄 뭐 다이카니아마 뜰 때라든가 뭐 그때부터 뭐 뉴욕부터 뭐 유럽까지를 다 돌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동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서울은 그냥 뭐 몇 군데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핫한 골목 같은 게 없을까? 이래서 맞아요.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게 이태원 뒷골목을 보니까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절묘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 또 저 앞서서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이 하던 가게들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되게 재밌는 분위기, 외국적인 이색적인 매력이 있는 동네가 여기다 싶어서 거길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함을 몰라서 여기 어니언 대표님하고 똑같이 모든 가게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임대해서 뭐 7년 8년 했던 가게에서 건물주한테 막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골목을 누군가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가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그 보람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아마 아니, 전 생각이 그게 여기서 하실 여쭤보고 거예요. 싶은 건 성수동이 좋았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저도 이태원이 좋아서 좋았죠. 네. 왜 좋은 거예요? 비슷해서 그냥 브루클린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딱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면 여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세월에서 흉내낼 수 세월은 좀 흉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마침 그 당시에는 되게 러프한 것들에 대해서 시쳇말로 좀 꽂혀 있을 때였습니다. 야, 본인이 꽂혀 있는 게 결국 올바른 이제 방향이 된 그러네요. 그게 돈을 그렇지. 벌고 있는 사례니까. 사실 뭐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 속을 들여다보면 뭐 속이 많이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밖에선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뭐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벌써 3호점 내셨다고 하는데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대표님도. 그렇죠? 어디 뭐 공황장애 네. 이런 거 없으시죠? 그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저희가 아는 경리단의 매력과 저는 네. 그걸 뭐 여쭈고 싶은 거예요. 홍석천 씨만 느끼는 경리단 매력이 뭐가 있나? 저는 사실은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이라고 아주 조그만 산골 동네인데 19살 때 서울에 왔을 때 뭐 누나 집에 얹혀 다니면서 신도시 뭐 일산 뭐 인천에 있는 중동 뭐 이런 데를 뭐 다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지도책을 펼쳐놓고 가운데가 어디지 했더니 용산이었어요. 용산. 아.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태원에 방을 얻고 싶었는데 부동산이 좀 비싸더라고요, 방값이.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 준 데가 경리단 반지하. 아. 그래서 그 반지하부터 95년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네를 알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내가 생각한 서울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촌놈이니까 서울은 막 뭔가 번쩍번쩍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리단과 이태원은 옛날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성수동도 아마 대표님 그런 매력을 가졌을 거예요. 살아보진 않으셨죠? 성수동에서. 네, 성수동에서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안 왔고 사셨잖아요. 저는 경리단 살았죠. 이태원에서 아. 쭉 살다가 예. 지금은 성동구에 살아요. 옥수동. 아. 이 바로 옆에.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제 성수동은 어떻게 보면 핫해진 곳이 됐고요. 네. 경리단은 지금 핫해진 곳에서 말이 내려가고 많아진 있고. 곳으로 이제 그렇죠. 좀 가고 있어요. 네. 성수동도 언제쯤 다시 또 이제 또 내려갈지 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이 내리막을 심하게 걸은 데가 경리단길. 아니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압구정. 그렇죠. 네. 거기가 원조죠. 원조죠. 네, 원조죠. 압구정 로데오 하면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오렌지족 하면 거기가 항상 나왔던 장소고요. 야 타, 그럼 거기서 타야 오렌지지. 그죠? 종로에서 타면 오렌지가 아니란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로데오가 솔직히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표님은? 나 그걸 잘 모를 나이 같아. 저는 그때 안 탔던 사람이라서 아, 근데 그냥 어떠한 흔히들 말하는 지역이 혹은 요즘 뭐 길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수많은 변수값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떠한 외부의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자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웃긴 표현이지만 시대를 뭐 관통하는 뭐 키워드나 지금 뭐 핵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하자고 하는 게 어니언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내리막을 건 게 아닌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오렌지족이 이제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되게 핫한 대표님이니까 맞아요. 네, 뭐 선배로서 한번 조언을 해주자면 어니언을 3호점까지 내기보다 어니언 지금 1호점 있는 땅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멋 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어디 안국 이런데 뭐 내고 앉아 있는데
나중에 쫓겨날 수 있어. 그때 아유야 빈손으로 쫓겨나봐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제가 라고 지금 속마음을 잠깐 얘기한 거예요. 내 속마음이 나왔나요? 원래 아니, 근데- 네. 근데 진짜 왜냐면 압구정에서 정말 잘했던 그 압구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압구정에서 거기 옛날 살았잖아. 그렇죠. 저 압구정 거의 놀았죠. 우리는 뭐 압구정 세대니까 거기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동네 골목이 가장 핫했던 게 이제 압구정인데 사실은 저는 압구정의 쇠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압구정이 너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부동산이 한번 갈아타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대기업에서 어떤 부동산들을 막 사기 사기 시작해서 시작하고.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오래 낡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버티면 저 기업이 내 걸 사줄 거야 비싼 맞아요, 가격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젊은 창업자 했던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고 쫓겨나는 와중에 기름을 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신사동 가로수길로 넘어가고 이동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넘어간 이유가 로데오 거리는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렌지족이 뭔지는 아시죠? 특히 이제 강남의 압구정동에 이제 잘 사는 이제 집안의 뭐 자제들이 또 유학파들이 방학 때 한 달 두 달을 오면 외제차 뭐 오픈카 이런 거 새로운 모델 끌고 와서 그 야외 테라스에 있는 카페 앞에 차를 대고 서로 아는 친구들한테 하이 뭐 잘 있었어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 자기 위치를 과시하는 영어로. 뭐 이런 거였는데 광남 그 구청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한번 썼어요. 제 판단입니다. 뭐냐면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만들고 도로를 정비를 했어요. 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옛날에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야, 화! 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제 맛인데 한 군데로 들어갔다가 한 군데로 나와야 돼. 일방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맛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맛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도 일방이에요. 그 일방이 굉장히 큰 아마 패착일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거기에 현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방 때문에 상권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이라는 거는 나서면 안 돼요. 나대면 안 돼. 뭔가 하겠다라고 지들이 나서는 순간 망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알고 있는데 뭘 도와주겠다, 뭘 바꿔주겠다, 뭘 깔아주겠다, 도로를 넓혀주겠다, 가로등을 바꾸겠다.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니네 뭐 있니? 우리가 뭐 도와줄까? 물어보고 돈을 줘야 돼요. 그럼요. 야. 아니 근데 맞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성동구청에서 나온 분 계신가요? 아니. 성동구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제가 구청장님 만나뵀는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성동구청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근데 성동구 잘해. 잘해. 되게 잘해. 네, 맞아요. 하라고. 되게 도움 많이 주잖아요. 어니언. 없어요? 일면식이 없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있다고 얘기해야 돼. 있다고 해. 있다고.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그럼요. 아니 사실 뭐 이 자리에 그 관스러운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사실 진짜 이 자리에 반은 지금 민간인의 탈을 쓴 관이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번 행사를 준비할 때도 관심 사실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정말 관스러움을 1도 보여주지 마라. 민간이 한 것처럼 민간이 주도하게끔 해줘라 하고 다 그렇죠. 뒤로 빠지신 분들이. 아유 감사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좀 판을 깔아주시고 그렇지. 그분들이 거기서 춤을 출 수 있게 그렇지.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인천 센터장님, 네, 그죠, 센터장님, 그죠, 네, 여기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네. 여기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많이 어려웠던 곳이에요. 그래요? 정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알잖아요 우리 진짜로 여기 정말 화이팅! 자 일로 좀 돌아갈게요.
홍석천 씨 말이 시원하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예, 이 로컬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진짜로. 많죠. 예, 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뭐 아까 말한 관의 도움 뭐 이런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걸 많이 뽑습니다. 굉장히 업- 중요하죠. 업종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혹시 한번 필요한 게 뭔지 맞다면 이유가 뭔지 한번 홍석천 씨. 대표님은 뭐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중요한 것이냐? 그냥 네 3호점 오늘 오픈하는 게 급한 거지. 편하게. 혹시 그런 게 있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뭐 대표님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역 상권에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원주민들, 뭐 건물주님들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조그만 가게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동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약간 요즘 말로 꼰대 같은,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싶어도 잘 얘기가 안 통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늘 인사했어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 이걸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뭐 연예인 놈 하나가 이태원에 들어왔는데 또 거기다 호모 새끼가 하나가 들어왔어. 저걸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내야 돼. 우리 동네에 저 새끼가 들어오면 안 돼. 다 호모화 시킬 거야. 막 이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가게를 막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 보고 우리 가게도 잘 되네, 저 앞에 가게도 잘 되네, 이런 걸 직접 보시는 게 한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는 게 1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즘 최근에 이제 경리단길 말씀을 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너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상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골목이 뭐 쇠락이 되고 뭐 상권이 무너지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다가 일단 그럼 우리끼리 소통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인스타로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제 했는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막 오는데 이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90개 가게 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예. 그래서 너는 무슨 어려움이냐, 너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감사한 건 이제 우리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건물주님들이 진짜 그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깎아주신 건물주님들도 생겨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야. 올 봄에 이제 경리단길 축제를 처음 했죠. 했는데 예, 맞아요. 정말 재밌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야. 물론 뭐 제가 저 연예인 동생들 다 무료로 막 봉사해라 이래서 한 3, 4억짜리 행사를 공짜로 했지만 예.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나서주니까 맞아요.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전 너무 보람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릴까는 일단 모여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서로 욕지거리를 하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일단은 얘기를 해보고 만나고 소통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이 너무 전 중요한 게 전국에서 다 오시는 다 왔어요, 분들이잖아요. 전국에서 진짜로. 예.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끼리도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저희들하고도 뭔가 재밌는 거리를 하고 싶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끝나고도 저희 SNS 다 열고 있으니까 열어 있어요? 개인 SNS 개인 SNS 없습니다. 없어요? 너 어니언으로 가란 얘기지? 자, 어니언 가서 커피랑 빵을 먹으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SNS 다 열어놨으니까 저한테 막 좋습니다. 하시면 네. 얼마든지 뭔가 재미있는 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이태원 축제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오늘하고 내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건물주한테 쫓겨나고 땅 건물을 하나 산 게 있어요. 오, 안 좋은 자리야. 안 좋은 자리에. 좀 메인거리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동안 너무 뛰었어 땅값이. 그래서 나는 그지 같은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여러 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이 공간을 많은 젊은 친구들 아니면 제2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열자. 네, 알자. 이래서 약간 이런 문화 공간을 그냥 열어봤어요. 오, 그 오늘이 첫날인데 야, 그 이름이 뭐예요? 마이 스윗이라고 곧 이름을 바꿀 거예요. 무슨 뭐 공공 프로젝트 뭐 이런 거창한 이름을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지 알죠? 그러려면 저기 무슨 스튜디오 빵빵 뭐 이런 거. 그러면 저기 서울 창경 어디 있나요? 서울 창경? 네, 서울 창경이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번엔 SNS로 이게 제가 곧 50입니다. 저 이제 50인데 나이가 SNS 하다 보니까 막 재밌는 방법들이 너무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수제 소세지 하시는 돼지로 네. 그분들 만들어가지고 밤새 만들어서 오늘 갖고 이야. 와서 팔고 있고 오. 뭐 액세서리 하는 좋네요. 공방하시는 이렇게 분 연결이 오고, 되면 뭐 야. 디퓨저 하시는 다 와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좋아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야.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걸 알았더라면 5만 원씩이라도 받을 걸. 아유 정말 난 물세, 화장실 막 그래도- 휴지 이런 거 다 내 돈으로 다 했다. 아유. 그래도 건물주잖아. 은행이 80% 갖고 있다. 내 건물이냐 그게?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정말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국역에 어니언 3호점 여는 거보다 아니 속속적 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알아요. 그러면 너무 잘해서 샘나니까 기쁘려고 왔는데 자꾸 계속 저 빛만 보게 돼요. 저기 대표님 얘기 들으셨고 사실 그 홍석천 씨 말대로 연결 어떻게 보면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는 연결의 미학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미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것을 추구하는 철학? 제가 개인 SNS가 없는 것처럼 사실 제가 좀 네트워킹에 개인적으로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데 사실 성수동이 운 좋게 좀 잘 되면서 그 동네에 대한 애정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동네답다고 생각한 미아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아는 어디를 모티브로 바꿨죠? 미아는 우체국 건물을 우체국을. 만졌는데요. 우체국 건물이 있었어요? 미아동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건물이 사실 힘을 갖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안국은 그것도 샀어요? 우체국 겁니다. 우체국 거예요? 임대지. 임대. 심지어 이렇게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네. 우체국이 반 쓰고. 네, 성수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좀 느끼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우체국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야. 항상 중심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맞아요. 외곽으로 가는 걸 보고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기들이 우체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아에 살고 있는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뭐 인구 밀도가 엄청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커피나 빵들 혹은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뭐 성수동이나 압구정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미아에서 좀 즐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아 어니언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들이나 크리에이터들과 합작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 네, 그리고 커피조차도 저희의 오리지널 블렌드를 쓰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뭐 지역에 있는 잘 안 알려지는 로스터리들의 게스트빈을 한 7종류를 취급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판매도 하시나요? 네, 판매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네, 그래서 그럼 좀 많이 저희가 좀 가서 지금 3호점 안국은 그 특별한 집을 또 바꾸셨죠? 네, 안국은 굉장히 오래된 한옥을 만지게 한옥을. 되었는데요. 그 누구는 뭐 포도청이다, 누구는 뭐 독립투사들이 사용했던 비밀기지다라고 하는 어쨌든 역사성이 있는 역사성이 건물이고 있는.
이거를 만지게 되면서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스러운 것, 한국인들이 만드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필두로 지금은 세계에서 통하는 한국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BTS는 아니지만 뭐 BTS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 글로벌에도 통하는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 많이 작업을 협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이제 전 마지막 질문. 그 홍석천 씨의 꿈은 뭐예요? 저요? 네. 저는 한동안 꿈을 못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돼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 너무 저를 이제 좌절하게 만드는 네. 주변 환경 때문에 뭐 그깟 꿈 뭐 난 꿈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느낌으로 그동안 살았던 것 같은 하루하루를, 거예요. 네. 뭐 방송이 됐든 맞아요. 뭐 가게를 시작한 이유도 난 먹고 살아야지라는 절실함이 있어서 그걸로 한 17년 동안 외식업을 했고 또 연예인도 한 25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느끼는 게 뭘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번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가 번 돈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질문이 저 스스로한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꿔서 이제 꿈이란 걸 꾸기 시작했어요. 나이 50에 그 꿈이 뭐냐면 19살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7만 원 들고 서울에 이제 제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이제 학교 때문에 올라온 애가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겠죠. 뭐 위기도 있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나는 굉장히 한편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성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 혼자 제 아이디어로 노력해서 난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무슨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이런 내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한두 살 형들 도움도 있고 후배들 따라주는 도움도 있고 내 직원의 도움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게 아까 제 건물에 거기를 제가 월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야. 건물을 그냥 다 열자. 네. 저희 누나들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열자 이랬는데 좀 잘 되면 한 5만 원씩이라도 받으려고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셨던 어떤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콜라보하고 아티스트들 우리 동네나 성수동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경기단 축제 콜라보하는 너무 걸 좋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남의 건물에서 눈치 보고 하기가 너무 짜증나니까 내 건물 야 영업하지 마. 그냥 여기서 다 놀아 니네끼리 그러니까. 막 파티하고 놀아 막 이거 하고 싶어서 좋네요. 그렇게 어떤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저나 대표님을 보면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젊은이들한테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와서 삐댈 수 있는 형이 됐으면 좋겠다. 야. 오빠도 될 수 있겠지만 뭐 형이 우선 감사합니다. 야.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거나 또는 지방에서 핫한 게 있으면 연결도 시켜줄 수 있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뭐 홍석천 씨 인맥, 그다음 방송 장악력, 후배 거기에 또 건물주 이런 것만 보태진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진짜 이거는 서울 창경만 조금만 도와주면 센터장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요즘에 원재료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뭘 원재료 갖고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이윤을 남기기도 많이 힘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시선을 좀 크게 봤어요. 가게를 한 2개를 접고 조금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좀 생각해 보니까 잘 들으란 말이야. 3개 4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니언 이게 조금 이렇게 저를 좀 돌아봤더니
내가 왜 가게 하나를 더 오픈하는 거에 목숨을 목숨을 걸고 걸었을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뭐 농수산 특산물 뭐 본인들이 뭐 만들고 있는 어떤 정말 홍보와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울에 소개하고, 맞아요. 예, 그게- 뭐 어디 뭐 사과 잘 키우는 명인들 사과를 내가 뭐 전국에 또 보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좀 최신 트렌드를 좋아요. 예,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진짜.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같이 하자. 저희 이미 목장과 우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잘한다. 이제 계속 잘한다. 하나씩 나올 텐데 네. 이제 저는 우리 유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떤 꿈으로 저는 4호점도 어디 될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태원에네요. 내 건물 있어요. 이렇게 오래됐어요. 역사성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이 옆에서 물새. 매장 내는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는데 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담당자가 꼭 말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좀 꼭 해주십시오. 야, 거기 꿈이 있나요? 네? 거기 꿈이 들어 있나요? 대표님의 꿈이? 아니요, 없고요. 저의 꿈은 당신 인스타그램이나 계정을 오픈하시오. 알겠습니다. 팔로우를 해줄 테니. 저는 진짜 이렇게 대표님처럼 아직은 이렇게 원대하거나 제가 봤을 때도 가치관이 이렇게 단단하진 않지만 탁월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좀 팀을 만들고 싶은 게 항상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글로벌에서도 세계에서도 통할 정도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혹은 팀을 꾸미는 게 큰 꿈입니다.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받아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한번 처음 질문을 한번 해보실까요? 편하게 로컬 크리에이터들, 네, 저기 서 계신 분이 질문을 마이크를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다른 브랜딩을 네. 네, 지금 제주 창경 지금 소속으로 장인분들이랑 로컬 브랜드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앞에 계신 대표님들과 같이 정말 저만의 색이 담긴 그리고 그거에 공감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공간을 꾸려가는 게 꿈인데요. 그 대표님들은 이렇게 이제 회사 얘기해 주셨는데 회사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뭔가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가는 그런 이슈 같은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네네. 네네. 개인적인 혹시 힘든 거, 어려운 거 또는 관심사 이런 게 있으세요, 대표님 혹시? 그냥 제 나이가 되면 생각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잡다한 생각과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뭐 보이는 것마다 건강한 건 뭐지? 뭐 이런 재료나 뭐가 됐든 뭐 아니면 최근 요즘에 꽂혀 있는 게 리사이클링인데 이제 뭐 재생이라든가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나이는 못 속이네. 네, 그 나이대에 따라서 관심사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산책하시는 분들, 한강 뛰시는 분들, 뭐 등산 가셔서 건강 챙기시려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닮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그분들한테 정말 참 건강한 재료들은 뭘까 이런 걸 좀 소개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은 그냥 뭐 밀가루 빵 파니까 밀가루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밀가루 안 쓰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사람한테 막 이렇게 건강한 음식 뭐 건강한 재료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제가 한번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약간 폐혈증으로 작년에 뭐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도 끊으려고 하다가 에휴 어차피
죽는데 뭐 담배는 펴야 되겠다. 내가 술은 잘 못해가지고 아유 담배는 내가 좀 아직은 한 5년 정도는 더 펴야 되겠다 싶은 그 정도의 담배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죠?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치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래.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담배는 좀 피고 있어요 아직은. 그걸 참는 게 더 스트레스더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대표님. 네, 저는 여기 이 대표님 캐릭터가 굉장히 너무 사실 재밌어요. 아니 보통의 이제 제가 연예인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민간인들하고 인터뷰하면 그냥 질문을 듣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거나 이게 대표님은 고민이 딱 듣는 순간부터 진짜 이러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심지어 아까 저한테 인터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던진 이 한마디의 말이 떠돌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 그게 굉장히 두렵고요. 두 번째 이 생각이 언젠가 바뀌게 되면 지금 한 말이 내가 후회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내가 볼 땐 공황장애가 100% 왔어 이분은. 내가 볼 때. 진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제발 좀 편하게 살아 그냥. 그 답변도 이거와 약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성실함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좀 뭐랄까요? 그 좀 놀아요. 당신은 너무 성실해 보여. 아니 요즘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럼 저쪽 봐요. 그러면 저기 날 봐야 돼. 어차피 잘 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니언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려는데 다른 업체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니 좀 있으면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어. 그 뭐야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역시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딱 봐도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고 담배 안 피죠? 담배도 안 피죠? 담배도 안 펴? 안 피죠. 술은 해? 술도 안 해. 아, 술은 조금 네 그냥 와인. 아는 사람들끼리만 역시, 즐기고 역시. 와인이나 위스키는 요즘 바 넌 때문에 공황장애 오겠다 일요일 빼고. 좀 있는 것 산에 같아요. 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와. 그러면서 본인의 내막은 러프한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브루클린에 완전 가서 정답입니다. 예 네, 이러고 완전. 사는 이게 뭔가 이상해. 맞아요. 일탈을 꿈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어니언의 오픈 장소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100% 맞아. 생각이 들고 있어. 자 질문 한번 또 받아볼까요? 자 질문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또 마이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분한테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는 경주 황리단길에서 지금 오. 매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랑 지금 젠틀리피케이션이 와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저 무지막지하게 역시도 올라갔지.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지금 한 평당 2,000까지 갔나요? 거기? 이제 호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은 정신 차려서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를 황남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런 젠틀리피케이션에 된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는 임대가 아닌 정말 은행과 함께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이 다음 젠틀리피케이션이 되어서 그곳을 떠나는 친구들에게 어떠한 대안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실지 그런 제안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고요. 어니언 유주영 대표님한테는 요새 이미지 소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되고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는 나까지 거길 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매장이 돼 가고 있는데 굉장히 핫한 곳들을 빵빵 터트리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이미지 소비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어니언은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좋네요.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뭐 기자 출신이에요? 아니야? 네. 그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먼저 할 얘기 많잖아. 아니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듣고 제가
몇 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떤 제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냐면, 그러니까 연예인 친구들 중에 한류 스타들이 돈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막 부동산 뭐 투자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근데 우리 그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들이에요. 세상을 잘 모르니까. 진짜 많아요. 그냥 몇 번 막 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한 10억씩을 니네들 내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를 만들자. 맞아요. 펀딩을 그래서 하는. 이거를 굉장히 저렴한 이율로 잘하는 친구들한테 그 지금 임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황리단길에 그럼 당신이 사고 싶어. 그러면 돈을 은행보다도 저리로 주자. 그래서 이 가치가 올랐을 때 거기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구조, 뭐 이상한 구조인데 하여튼 남들이 안 해봤던 구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계속 불안불안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매해 막 와서 올린다고 막 200%씩 올린다고 한 걸 겪어보니까 이러다가는 장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나오고 정리하고 나면 그동안 내가 번 게 아니던 거예요. 다 빚 아니면 그냥 내 인건비만 먹은 거야. 5년 10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살 돈을 은행에다가 융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자도 너무 세고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돈 진짜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펀드처럼 만들어서 그런 청년들한테 건물을 살 수 있게 어니언 사장님도 어니언 땅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 어차피 잘하는 사람인 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면 할수록 그 땅값은 오른단 말이지. 그럼 만약 이 땅에 대한 지분 구조를 뭐 5대 5다 이렇게 가져가면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하면 투자한 사람도 돈을 벌고 이 사람도 돈을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그거 잘 아직 못했어요. 지금 못했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려면 약간 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관의 도움. 관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돈 맞아요.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걸로 한번 니네가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뭐 이제 계속 생각할 시간을 제가 좀 드리는 건데 저는 이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큰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전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이제 도움 받을 자격도 안 되더라고요. 살짝 알아봤더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최대한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나도 저한테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따로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 서울센터장님 전문이시죠? 네. 서울센터장님이 여기 연락을 드릴 거랍니다. 진짜? 네네. 저는 사실 뭐 전통시장 살리는 아이디어 뭐 네. 그런 황리단길 뭐 이런 정말 아이디어 잘 됐네. 다 갖고 있는데 야.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나서는 것도 연예인인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욕먹는 거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래서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해 막 이걸 잘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던 터라 그냥 대놓고 나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예요. 좋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욕 안 해. 그냥 그럼요. 뭐 아이디어 다 주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하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제가 볼 때 거기 황리단길을 나가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전 아까 이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하나 딱 공감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지금 안 하실 것 같은데 질문이 틀려서 어디 가나 그 현상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유명해지면 또 임대료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될 계속 거 아니에요.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대표님 말 중에 제가 딱 듣고 소름이 돋았던 거 하나는 계속 거기에 맞는 컨텐츠와 트렌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자신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나도 뭘 끌어올려서 같이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해야 된다. 아까 그 말 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네. 어려워요, 근데. 근데 이분 말이 그게 더 우선이 돼야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두려워하고 어디 갈 걸 두려워하고 더 시골로 가고 더 가까이 가봤자 어차피 똑같은 현상에 또 봉착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공감한다는 거에 그 말씀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좀 곁들였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죠. 이 말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그래서 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건 우리 개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나 소명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저는 제일 문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고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계약서 상황이나 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쨌든 돈을 버는 것들을 보통 원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다들 건물주를 싫어하지만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저희가 조금 더 다음번에 계약을 할 때나 혹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픽싱할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체국 건물 아까 하셨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고민했던 게 야 동사무소가 자꾸 없어진다. 그리고 동네 파출소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없어진다. 그럼 저거는 나라 땅이고 지자체 땅인데 저기다가 내가 가게를 내면 어떨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청년 창업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여서 제가 어느 관공서 분들한테 그 동사무소 빈 거 우리한테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뭐가 있어요. 관의 룰이 있죠. 뭐 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적이고 뭐 공적인 무슨 맞아요, 공간을 만들어라 뭐 이게 있어서 아니 그냥 내가 월세 내고 한다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해 날 쫓아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계약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직접 하고 계시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울 뿐이에요. 이제 그 질문에 그 이미지 소미에 대한 질문에 한번. 네, 저도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은 되게 맛있는 빵과 되게 맛있는 커피를 원재료에서부터 그리고 서비스 수준까지 올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버는 돈들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미지 소비는 공간 위주의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원래 커피의 맛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원래 즐겨야 될 빵의 퀄리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고객들도 꾸준히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고 외부에서 많이 오지만 저희가 제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는 건 그 동네의 고객분들입니다. 그 충분히 뭐 사실 이건 뭐 이미지 소비에 대한 건 연예인이신 홍석천 씨도 이미지 소비에 대한 것도 늘 걱정이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미지 소비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저는 크리에이터가 참 좋은 게 계속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런 의미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한 사람 개인의 능력과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오셔서 이제 삐쭉삐쭉대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저희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끼리 옆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SNS 뭐예요? 팔로우해요를 먼저 가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랑 이 사람 갖고 있는 아이디어랑 합치면 되게 놀라운 게 재밌는 게 있을 수 있거든. 맞아요. 근데 저처럼 그동안 몇 년을 저는 이제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나서는 게 이제 공격 대상이 되니까 좀 두려워서 못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와서 내가 아직 뭐 돈도 별로 준비 안 돼 있고 뭐 아직 아이디어도 숙성이 안 돼 있고 뭐 했는데 얘기하면 좀 뭐라고 뭐 잔소리 들을까? 넌 뭐야? 이런 소리 들을까? 그러지 마시고 서로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킹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방법을 알아.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를 누구하고 연결해야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여기 같이 인볼브하면서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셀럽들로 구성된 어떤 자문위원단을 좀 만들자.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객관적인 눈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셀럽들 중에서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있을 거다. 오늘 마침 홍석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18개의 창경이 와 있습니다. 전국에 18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요? 저기 제주센터장님이 이번 행사의 총괄, 그다음에 제일 돈 많으신 인천 센터장님도 여기 계시고요.
돈을 제일 먼저 내주신 포항센터장님도 와우. 여기 이런 모든 분들이 와 계셔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홍석천 씨 같은 분의 강의도 지방에서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시면 18개 곱하기 500만 원 그럼 이미 벌써 꽤 짭짤하게 나오신 거죠. 그렇지. 저 그보다 비싼데? 농담입니다. 자,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아까 이제 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뭐 진행을 하면 왜 저렇게 안 예쁘게 할까? 왜 저렇게 재미없게 할까? 왜 아이디어가 저거밖에 없을까? 막 미워했어요. 근데 미워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봅시다. 자, 나를 불러 차라리 내가 공짜로 컨설팅을 해줄게. 아이디어를 줄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관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절실함을 알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절실함을. 옛날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뭔가라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도움을 관하고 할 때는 되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낀 게 나는 당장 2달 후에 준비한 행사에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리 절차상에 걸쳐서 미리 하면 되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구마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오신 이분들은 정말 그럼요. 대단한 아이디어가 네, 있죠.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봐요. 대표님이 그 어니언 공장 건물을 딱 보고 옛날에 브루클린에서 그 낡은 공장이 어떻게 힙한 플레이스로 바뀌는 걸지 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니언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전국에 이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많죠.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 고향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정부에서 예산이 지자체에 내려주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이런 많은 돈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집행하는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약간 촌스러. 언제? 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계시면 안 촌스럽지 않잖아. 아우 굉장히 멋있잖아. 과하네요. 네. 뭐냐면 감성을 이해 못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놓고도 욕먹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아티스트들하고 친해지면 돼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셀럽들. 자영업자들이랑 친해지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어디에다가 플랜 오더 용역 주고 그들이 플랜 만든 거를 돈 지불해서 막 두들겨 부시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기라. 그리고 특히나 관에 계신 분들의 습성을 제가 봤더니 새로운 걸 내가 먼저 원빠따로 맞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어디에서 한 거를 이거 했어요, 이거처럼 하면 돼요 하면 잘 되잖아요. 그냥 돈이 막 나와. 근데 내가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자 이러면 다들 야 이거 혹시 잘못되면 내가 다 독박인데 약간 주저하는 성향이 오래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려면 정부나 뭐 지자체의 예산을 내 창업 자금으로 끌려면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리서치를 너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약간 팁을 드리자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 거의 100% 돈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정부 자금 지원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얘기 너무 재밌지만 사실 뒤에 또 중요한 프로그램이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짧게 할 거면 왜 불렀어? 바빠 죽겠는데 이태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대표님 생각 끝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어서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배분들 또는 거기에 꿈을 갖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팁, 홍석천 씨처럼 노하우. 네. 너무 좋은,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낸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더 좋고 둘보다 셋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더 잘하시겠지만 어니언은 너무나 건축을 잘하는 저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계시고 빵을 너무 잘 만드시는 저희의 빵 담당자가 있고 커피를 너무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생각만 하는, 그냥 음만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꼭 그런 팀을 찾기를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도 하나인데 그 매트 리들리가 쓴 책인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홍석천 씨도 기도 하십니다. 네. 저 감리교예요. 감리교. 네.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제가 커밍아웃 했을 때 아주 난리 났죠. 예. 마귀에 쓰였다고. 마귀에 쓰였다. 어쨌든 뭐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작은 능력치가 사실은 제대로 발현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이 뭉치면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갖고 있는 그 자금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귀한 자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나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여러분들한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몇 군데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이분들하고도 오늘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느 골목을 살리고 싶은데 어떤 아티스트랑 이런 컨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전국의 그 골목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간이 갖고 있는 힘을 전 너무나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어서 무조건 두들겨 부시고 새로 짓고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맞죠? 이런 시간과 역사와 스토리와 컨텐츠가 함께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젊은 아티스트들이 또 함께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컨텐츠, 어떤 골목 스트릿 문화 뭐 이런 게 다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혹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즐거운 대화 또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중요한 저희들의 이야기, 이제 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딱 한 군데 찾아본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하와이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한번 찾아보세요. 하와이는 정말 아무도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셰프 2명이 지금 홍석천 씨처럼 축제를 만들었고요. 그 축제 덕분에 지금 전 세계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하와이의 관광을 그 2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의 그런 관의 도움보다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자체적인 시작이 어떻게 보면 관을 나중에 끌어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것이 로컬이 크리에이터로서 살아남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션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